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회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명사 꾸며주기 하고 있죠? 그 중에서 형용사절, 뭐가 어쨌다고 꾸며주기. 이거 챕터 2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닛 3로요. 유닛 3로 세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 앞에 유닛 1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에서는 목적격을 했었어요. 이번엔 세 번째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좋죠? 신나죠? 너무 하고 싶죠? 빨리, 그지? 넘어가 봅시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냥 닥치고 외워!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냥 whose, 그 다음에 of which 이렇게 해서 외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요. 우리 사람을 나타내는 텀 있죠? 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텀이라는 사람의 소유격은 어떻게 만드나요? 당연히 톰의 소유격은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apostrophe s를 찍어가지고 톰즈 이렇게 만들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건 톰의가 되잖아. 톰의, 그죠? 톰의. 근데 사람이 아닌 사물의 소유격은요. 사물의 소유격. 예를 들어서 Korea 같은 거, 그지? 이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물의 소유격은 어떻게 만드냐 했을 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다 of를 붙여줘요. 그래서 of Korea. 그러면 이게 한국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지, 그죠? 사람은 apostrophe s를 붙여서 소유격으로 만들어줘. 그 다음에 사물은 앞에다 of를 붙여줘요. 마찬가지로요. 관계대명사 who나 which도 이런 명사라고 본다 그러면 텀처럼 사람을 나타내는 who도 어떻게 만들어요? who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뭐랑 헷갈리느냐면 who has 또는 who is 이것도 줄이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격을 만들려고 apostrophe s를 붙였는데 이거는 오해가 생기잖아. 그렇죠? 이거랑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은 whose로 똑같아요. 그러나 모양을 좀 다르게 이렇게 whose로 철자를 바꾼 거죠. 그러면 whose는 얘랑 발음은 똑같지만 얘랑은 헷갈릴 위험이 없어요. 그지? 참 영악하죠, 그죠? 그래서 whose가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hose를 보실 때는 사실은 이게 whose 이런 소유격을 그죠? 발음은 살리고 철자만 다르게 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가서 훨씬 편해진다고. 미국 사람들이 whose라는 말은요 who에다가 apostrophe s 붙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쓸 때는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거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which도 마찬가지죠. which는 Korea랑 마찬가지로 코리아에라는 말은 of Korea 하는 것처럼 which에라는 말은 of which 이렇게 바뀐 거라. 그래서 소유격이 whose와 of which로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최고로 좋은 거다. 우주에서 나만 하는 얘기예요. whose는 who의, Tom's, 그죠? Mary's, 기범's 할 때 그 s와 똑같은 쓰다. whose,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이론으로 넘어가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석. 그거는 그 앞에 나오는 명사, 그 선행사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He is a young boy. 그는요, 아주 젊은이에요. 어린애예요. 어린 소년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끊었어요. 걔는 아주 어린 소년이야. 근데 어떤 소년인데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떤 소년인데 할 때요. 이 whose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 소유격이야. 이거는 뭐로 해석을 한다? whose 이렇게 해석을 하자 말이야.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쓰지는 말고 이 뜻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두시면 이 who가 가리키는 말은 뭐겠어요? 앞에 있는 보이겠죠, 그죠? young 보이겠지. 그래서 whose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young boy에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말이에요. young boy의 이렇게 하는. 그래서 whose는 뭐가 된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었으니까 young boy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인 형태로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He is a young boy. 걔는 아주 어린 소년이야. 그런데 어떤 소년이야? 그 소년의, 그죠? 여기는 어라고 쓰지 말고 여기는 더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앞에서 소년이야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근데 그 소년에 이렇게 가는 게 낫죠. 근데 그 소년에 이렇게 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the young boys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whose를요. 뒤에 나오는 dream까지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린 소년의 꿈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Whose dream equal 뭐다? The young boy's dream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소년의 앞에 나오는 명사에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그는 어린 소년입니다. 근데 어떤 소년이야? 그 소년의 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소년의 꿈이 is to become a doctor. 뭐예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거를 억지로 바꿔보면요. 그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인 한 소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그죠?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근데 미국 애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앞에서부터 해석한다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하지 마시고, 걔는 아주 작은 소년이구나. 어린 소년이구나. 어떤 어린 소년이야? 그 소년의 꿈이. 그놈의 꿈이. 그놈의 꿈이. 뭐, 그 소년의 꿈이. 그의 꿈이 상관없어요. 소유격, whose. 소유격 있으니까, 그 소년의 꿈이 의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해해 버리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whose를 해석을 하시라. 앞에 선행사, 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봐라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equal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뭐가 equal이야? 말이 다른데. 그래서 이거랑은 좀 뭐 결론적으로는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같지만, 그러나 비교해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건 뭐냐면, 그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리고가 들어가잖아. 그리고 그 소년의 꿈은 닥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요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쓴 것뿐이야.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whose라는 단어 하나로 써놓은 거를 여기는 몇 단어로 써놓은 거야? and the boys라고 늘어났잖아. 뜻은 똑같죠. 그러나 얘보다는 얘가 뭐예요? 좀 자세하게 풀어 놓은 거라고. 그럼 이게 길게 말할 거를 짧게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거야? whose로 간다 이런. 이게 지금 이것도 한마디로 공식의 일종이 되겠죠. and라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접속사 쓰고, 그 다음에 그 소년, 여기는 사실은 더 young boy라고 다 써줘야 되겠네. 그렇죠? 앞에 young boy라고 나왔으니까. and, 그리고 the young boy's dream 할 거를 그냥 한마디로 whose dream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and the young boys라는 총 몇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네 단어짜리가 딱 한 단어로 줄일 수 있구나. 한마디로 확 줄이는 거구나.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a young boy. 근데 어떤 소년이야? Whose dream. 그놈의 꿈이 is to become a doctor. 의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듣기도 잘하는 거야. 이걸 다 들어놓고 걔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인 소년이구나 이룰 수 없어요.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LC가 안 되는 거예요. LC도 들리는 순서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바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려면 직독직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직독직해 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써보면 돼요. 글을 줄줄줄 쓰는 게 뭐야? 순서대로 쓰는 거니까. 단어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쓰잖아요. 순서대로 써야지. 글 쓸 때 누가 얘 먼저 쓰고 얘 쓰고 이렇게 쓰나 글을? 그러지 않죠. 글은 앞에서부터 쓴다고. 즉 앞에서부터 쓸 수 있다는 건 뭘 얘기한다? 앞에서부터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직독직해를 의미해. 직독직해를 빨리 하면 뭐가 돼요? 리스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리스닝이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안 되는 거다? 직독직해가 안 되는 거예요. LC가 안 된다고 해서 맨날 뭐 듣기만 공부하시면은 듣기가 들릴까? 영어 단어가 한 단어 나올 때마다 뜻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안 들리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직독직해를 하느냐? 그거는 글을 써보면 안다는 말이죠. 그죠? 글을 써본 사람은 절대적으로 직독직해를 할 수 있어야 글을 쓸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whose를 이용해서 지금 문장을 하나 써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아까 소유격을 뭐로 쓴다 그랬어요? whose로 쓴다 그랬고, 사물일 때는 of which나 whose를 사용한다. 요거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느냐면, of which는 알겠는데, 아까, 그죠? of Korea처럼, 그죠? 그런데 whose는 선생님 사람일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whose를 쓸 수도 있어요. 어떨 때겠어요? 그렇지. 코리아를 의인화할 때는 코리아스로 쓸 수도 있거든. 코리아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굳이 난 한국을요, 내 사랑하는 내 조국은 우리 엄마 같아. 그래서 코리아스라고 한다고 해서 너 꺼져 임마 너 영어도 못하는 게 이러진 않는다고.
물론 of Korea가 더 정답이에요. 그래서 의인화할 때는 whose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whose의 용법을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또 넘어갈게요. He has a daughter.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딸을 하나 갖고 있어요. 됐지? 근데 어떤 딸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딸일까요? 봤더니 whose name 했으니까 뭐예요? 아, 그 소녀의, 그 딸의 이렇게 가야지. 딸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서는 그 딸이라고 해석하겠지, 그죠?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N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요, 굳이 그 이름이 N인 딸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whose를 한 번 더 해봤고, 사물일 때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of which를 쓰거나 whose를 쓴다 그랬다, 그죠? 그 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음 예문에서 한번 보세요.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ey wanted a table. 그들은 원했습니다. 뭐를? 테이블 하나를 원했어요. 어떤 테이블인지가 이제 궁금하겠지, 그죠? 그때 사물이지만 그 테이블의, 그죠? 그 테이블의 이게 필요할 때는 whose를 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뭘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The table. 앞에서는 a table이라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테이블을 해야지. 테이블 하나 원하는데 그 테이블은 그죠? 그 테이블이야. 그래서 the tables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왔어요? legs가 왔으니까 그 테이블의 다리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whose legs 그러면 얘를 의인화해가지고 테이블을요 의인화해가지고 그놈의 다리들이 그죠? were very strong 튼튼하죠. 되게 다리가 튼튼한 테이블을 하나 원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그건 우리 문제고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한다? 그들은 테이블 하나가 필요한데 그 테이블의 다리가 어때요? 아주 튼튼하구나 그런 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whose를 이용해서 쓴 거예요. whose legs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예문으로 가보시면 똑같은데요. 여기서는 뭘로 바뀐 거냐면 아까 whose 대신에 이제 진짜 사물이니까 뭘 쓴 거야? of which를 쓴 거죠. 그래서 of which legs라고 하셔도 돼요. 좀 이게 어색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색해. 별로 약간 비추. 근데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of which도 알아두시라고. whose나 of which나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지만 사실상 의미는 똑같다 그랬죠? 소유격으로. 그러니까 얘도 고놈의 다리들. 요것도 고놈의 그죠? of Korea처럼 코리아에 마찬가지로 which에 즉 which는 테이블이니까 테이블에 고놈의 그죠? of which 고놈의 of which 고놈의 of which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뭐가? 다리들이 were very strong.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쓸 수 있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They wanted table 그랬는데요. 이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legs of which로 나와 있어요. 요게 상당히 고급이고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요걸 한번 봅시다. 한국의 강들이란 말을 한번 해볼까요? 한국의 강들. 그러면요, 얘는요, 한국을 의인화하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orea's. 코리아가 뭐 사람 이름이면 뭐 이름이 한국이야. 그래서 Korea's rivers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요게 어떤 경우예요? 요거죠. Whose legs? Korea's rivers. 맞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사실은 한국의 강들이란 말을 어떻게 써야 더 보편적으로 쓰는 거예요? 한국을 얘기하는 거야? 강을 얘기하는 거야? 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rivers, 강들이 있어요. rivers.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으니까 of Korea.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물론 in Korea가 더 좋겠지만, 어쨌든 뭐 한국의 강들. 뭐 여기다 더를 써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the rivers of Korea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한국의라는 말이 어떻게 걸려요? 여기는 앞에 있었는데 river보다 앞에 있었는데 여기는 한 마디 두 마디로 잘라서 하니까 어떻게 돼? 뒤바뀌어 버렸지, 그죠? The rivers of Korea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한국의라는 말이 원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야죠.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그래서 of Korea가 한국애고 이거 한국애잖아, 그지? 그 다음에 강들이니까 rivers 이렇게 쓰는 영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틀린 거란 말이야. 맞죠? 이건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왜? 한마디로는 강들이니까. 강들, 뭐의 강들? 한국의 강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he rivers of Korea로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요 경우죠. of which legs가 바로 뭐야? of Korea rivers랑 비슷한 형태죠. 근데 이게 틀리잖아. 그래서 이게 어색하다고 제가 써놓은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맞는 건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랬어? 요게 맞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The rivers of Korea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무슨 테이블이야? 그 테이블의 다리가 이게 주어거든. 그러면 테이블이 먼저 나와야 되겠어? 다리가 먼저 나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the legs가 먼저 나오고 무슨 legs예요? 그 테이블에라는 말이 뒤에 오는 거예요. The legs of which the rivers of Korea. 요게 이제 which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요거고. 따라서 이 사물일 때는요. Korea's rivers가 낫겠어요? The rivers of Korea가 낫겠어요? 아까 뭐가 낫겠다 그랬어? 얘가 더 낫다 그랬지. 얘가 제일 멋있는 말이지.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두 번째로 너무 한국을 사랑한 나머지 의인하고 싶을 때는 얘도 써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순위 뭐야? The rivers of Korea. 한국의 강들이란 말은 이게 제일 좋은 말이고 두 번째는 Korea's river. 이게 두 번째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of Korea rivers. 이건 아예 틀렸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도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요게 1번 the legs of which. 그 다음에 whose legs. 요게 두 번째. 세 번째, 요게 세 번째. 이거는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어요. 여기서는 못 쓰지만 특별히 of which 경우는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어차피 연결해 주는 거다 보니까 앞에 있어도 뭐 큰 무리가 없다고. 그러나 순서로는 the legs of which가 1등, 그 다음에 whose legs가 2등, 그 다음에 of which legs가 3등이에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용 빈도를 보면 얘가 1등으로 제일 많이 써요. 얘가 2등으로 두 번째 쓰고요. 얘가 세 번째로 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성대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지. 1번, 2번, 3번으로 많이 쓰인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이 세 문장은 다 똑같은 문장이다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요 예문들에서 요 세 가지를 꼭 좀 외우다시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는 보니까 이 컴마가 하나 보이죠. 여기는 다 테이블 다음에 컴마가 없어. 여기는 컴마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경우에는요. of which라는 말도 결국은 관계사니까 꾸며주는 건 말이니까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본드 나오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크게 무리가 없죠. 여기도요. whose란 말이 본드 역할을 하니까 명사 뒤에 이거 나오고 뒤에 형용사 절 쭉 따라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테이블이나 명사 뒤에 관계사 본드가 온 게 아니라 뭐가 왔어? 또 다른 명사가 왔죠. 명사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오는 경우는 영어에서 거의 없다고. 그건 우리말도 똑같죠. 차, 경찰 이런 말은 없어요. 냄비, 숟가락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눠서 봐라. 그죠? 이거랑 명사 두 개가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 컴마를 찍어주는 거고 이거는 시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컴마를 찍어주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아, the legs of which가 좀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한 건데 어차피 이건 말로 할 때는 어차피 컴마라고 말 안 하잖아요. They wanted a table, the legs of which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컴마가 있는 게 더 친절하고 더 정확한 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야,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y wanted a table, 어떤 테이블? Whose legs, 그놈들의 다리들이 어때요? Were very strong, 아주 강하죠. 그 다음에 They wanted table, 어떤 테이블이야? Of which, 그놈들의 legs, 다리가 어때요? Were very strong, 똑같은 내용이었고요. Whose와 of which가 똑같아요. They wanted table, 그죠? 뭐가? The legs of which가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were very strong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것까지 3번까지 정리를 해놨어요. 됐죠? 자, 우리 다음 파일에서요. 이론 조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론 부분을 제가 서둘러 끝을 냈는데 3번까지 봤었죠. 자, 네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네 번째 이론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워낙 토익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문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 제가 일단 소개는 해드리려고. 뭐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라든지 of which 있죠. 그거 다음에는요, 관사를 제외한 완벽한 절이 온다. 관사를 뺀 완벽한 절이 온다는 얘기는 완벽한 문장인데 관사 하나만 없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있어요. 학교나 학원에서 많이들 가르치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갑시다. She is a cute lady. 그죠? 그녀는 미녀입니다. 근데 어떤 미인이냐면 whose dreamy. 그죠? 아까 했었잖아. whose는 뭐예요? ladies. 아, 그 여자의 꿈이 뭐예요? to get married with a prince. 그죠? 이건 뭔 정근대적인 스토리로 갑자기 넘어가서 내가 만든 예문이지만 좀 심하네. 꿈이 누구랑 결혼하는 거다? 아, 왕자님이랑 결혼하는 게 그녀의 꿈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다시 해석해보면 그녀는 아주 귀여운 아가씨인데요. 그 아가씨의 꿈이 결혼하는 거죠. 그죠? 누구랑 결혼해? 프린스랑 결혼하는 거죠. 물론 여기는 with보다는요, to가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적이 자꾸 돼가지고 with를 쓰는데, with가 틀린 건 아니고, to를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그 프린스와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이 관계대명사 소유격 whose, 뭐, 여러분 이해는 다 되셨죠? 그죠? 해석이 되면 돼.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 뭐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설명하겠단 말이에요. whose가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지. 그 다음을 보니까 dream is to get married to a prince 이렇게 해서 문장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꿈이 결혼하는 거다. 왕자랑. 이렇게 해서 완벽한 문장이야. 다만 뭐가 빠졌어요? dream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the dream 또는 뭐 her dream 그죠? 뭐 또는 a dream 하든지 뭐 관사라든지 소유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거 없다고 치면 이것만 보면 dream만 보면 그죠? The dream하고 문장이 시작을 해야지. The dream하고 문장이 시작이 돼야지. 그냥 dream 이렇게 시작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관사가 빠져있는 완벽한 절이 온다 하는 얘기는 이 더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얘가 소유격이잖아. 소유격과 관사는요. 둘 다 한정사라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더가 없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her dream 하게 되면 이건 괜찮지. her는 관사 아니잖아. 그죠? 관사를 제외했다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쓸라 그러면 관사, 소유격, 그 다음에 뭐 수사, 양사, 뭐 이거 다 써줘야 돼.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하면 이걸 이제 한정사라고 그러는데 한정사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는 강의도 있어요. 그죠? 영어의 비밀에 보면. 그래서 사실은 관사를 제외한 완벽한 절 이것도 틀린 언급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사, 소유격, 수사, 양사 이런 거 다 뺀 한정사가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nude, naked 명사만 온다. dream 앞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whose를 빼고 나면. 이거 뒤에는 이것만 보자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whose가 있는데 뭘 이미 내가 소유격을 썼잖아. 그 여자애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 여자애라고 해석을 했으면 당연히 뒤에 뭐가 와야 돼? 그 여자의 꿈, 뭐 그 여자의 뭐 옷, 그 여자의 집, 뭐 명사가 와야지, 그죠? 집만 오면 되지. 그 집, 이럴 필요 없잖아. 관사는 어차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법 설명이 있는데 뭐 아무 쓸모 없다. 그냥 우리는 그냥 whose dream이라는 걸 그 여자의 꿈이라고 해석할 줄 알면 또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만일에 whose 다음에 이렇게 빈칸이 나온단 말이야. 토익에 보면 토익 문제예요. whose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빈칸이 나와요. 여기 들어갈 말 고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찾으면 되겠어? 아, whose는 뭐로 해석해요? 아, 앞에 있는 명사에. 그럼 당연히 뭐가 와야 됐어? 명사만 오면 되겠지? 그게 답이지. 그러면 토익 문제 A 정답이 뭐냐면 a house. 토익 문제가 이렇게 웃겨. B번에는 보면은 뭐가 오냐면은 뭐 his house. 그 다음에 뭐 C번에는 the house. 그 다음에 D번에는, D번이 답이겠지, 그죠? 그냥 house. 그 답을 골라라, 그럼 뭐가 답이야? D번이 답이지. 이거를 외워. whose, 관계대명사 소유격이니까 뒤에는 관사를 제외한 완벽한 절이 온다. 관사가 오면 안 되니까 어도 오면 안 되고, 더도 오면 안 되고,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네. 얘는 관사도 아닌데 뭐지? 이게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냐고. 응? 이게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 또 관사를 제외한 완벽한 조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관사 아닌데 그럼 얘가 답이네. 이러고 또 찍어서 또 틀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래 공부를 하지 말라고. 이게 외워서 뭐 할 거야 이거. 관계대명사 소유격 다음에는 관사 없는 명사가 온다. 그지? 관사 있으니까 틀리고 소유격이니까 이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그죠? 아유 무식한 방법이라고. whose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면 되잖아. 그죠? 그 lady에 그랬으니까 뒤에는 집, 옷 이런 게 오면 돼요. 그 집, 하나의 집 이런 거 올 필요 없어요. a house 하면 뭐가 돼서 그 소녀의 하나의 집 이상하잖아. 그 여자의 집 하면 되죠. 집만 오면 돼. 집은 하우스잖아. 이해되시나요? 이런 게 우리가 이 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소유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자꾸 우리말이랑 다른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미국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 남자의 집 그러면 미국 애들도 그 남자의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말로 표현할 때는 그냥 다만 his house라고 하는 것 뿐이지. 이 관사에 대해서 제가 영어의 비밀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요건 기억 안 해두셔도 돼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 안 할 거니까.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다들 공부하면서 토익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영어를 계속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자, 5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whose는 사실상 who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인 거다.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who is나 who has와 헷갈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whose로 바꿔 쓴 거다. 요 스토리를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의미는 그 선행사의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자 하는 얘기였어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a cute lady, 그죠? 어떤 아가씨야? 그녀의 꿈이, 그죠? 그 레이디의, 그죠? 그렇게 해석하자 그랬죠? 그 선행사에 그랬으니까 선행사의 dream이 뭐다? is to get married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요 설명에 따라서 풀어서 보면 whose dream, 그죠? who가 관계대명사니까 그거에다 apostrophe s를 붙여서 앞에 선행사의 꿈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쓰진 말라 그랬어요. 이 의미라 그랬지. 그리고 이 속뜻은 제대로 된 속뜻은 사실은 the cute ladies, 그죠? 앞에는 a cute lady지만 예쁜 아가씨 한 명이죠. 그럼 예쁜 아가씨야 그랬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아가씨의 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 더가 온 거라고. 왜? who가 뭐야? 앞에 있는 cute lady를 가리키니까. 그죠? 그래서 요 단어가 이렇게 바뀌면서 의미를 구성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5번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넘어갑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나 뭐 of which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된다? 당연히 뭐뭐의라는 뜻이니까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죠? 뭐뭐의 집, 뭐뭐의 꿈 이런 식으로 명사가 와야 돼. 이 형태가요.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잖아? 덩어리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걔는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냥 명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격 여러분 앞에서 예를 들어서 his home 그러잖아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 우리말이랑 똑같아요. 그 사람의 그 남자의 집 이건 뭐예요? 그냥 명사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명사구라고 한다고. 단어가 2개 이상이니까. 그죠? 아무튼 이것도 명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나 문장 내에서 뭐로 사용이 된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또 사용이 된다. 오래간만에 들었죠? 우리 주어 만들기, 목적어 만들기 때 내가 미친 듯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기억나시죠? 명사는 문장 내에서 뭐로 사용이 된다? 주어, 목적어, 보어, 그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이 된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보시라고. I met a man. 난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어떤 남자예요? 그 남자의 이름이 자, whose name이라는 말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명사로 쓰였죠. 근데 이게 덩어리로 해봐야 무슨 뜻이 돼? 그놈의 이름이라는 명사가 되잖아, 어차피. 그 다음에 뒤에 was muddy 그랬으니까 muddy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 조사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름이라는 말이 되고 얘는 뭐로 사용이 된 거야? 결국은 통째로 whose name이라는 말은 소유관계대명사 명사 합쳐진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명사가 되고 그렇죠? 그 남자의 이름 명사야. 그리고 이 명사는 뭐로 사용이 됐다? 주어로 사용이 된 거다. 이해되셨나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가 동사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주어가 돼야 되겠지. 남자 하나 만났는데 이름이 뭐디더라?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됐나요? 예. 그래서 whose name이라는 이 형태가 뭐로 쓰였다? 명사고 주어로 사용이 된 케이스였어. 주어. 여기서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Jack received money. 잭이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돈을 받았대. 돈을 받았대. 근데 무슨 돈이야? 무슨 돈? 무슨 돈 했을 때 여기 잘 보세요. one half of which 그랬거든. 이건 사물이지. 그죠? 제일 많이 쓰이는 거라 했죠? 뭐가? 그랬을 때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어떤 돈이야? 그랬을 때 뭐가 어쨌다고? one half는 뭐예요? 반이지. 2분의 1이지. 뭐의 2분의 1이에요? of which인데 which는 뭐야? 이게 money니까. 여기서는 그 돈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of the money의 반이, 그죠? 그 돈의 반이 이런 뜻이에요. 자, 요게 지금 소유격 플러스 소유격이 들어가 있는 어떤 형태인데 이게요, 뒤에 보니까 he has wasted라는 말에 연결이 돼 있다. 뒤에는 뭐예요? 그가 낭비해버렸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얘는 이것처럼 주어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네. 그죠?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돈의 반을이 되죠. 그 돈의 반을 he has wasted. 그는 낭비해버렸어요.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요. 여기서는 뭐로 사용이 된 거다? 목적어로 사용이 된 거다.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돈인데 뭐가 어쩐 돈이야? 그 반이 어떤 반이? 그 돈의 반이 그가 써버렸어. 이러면 반이가 아니라 반을이구나. 그래서 이 목적격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많이 했었죠. 그죠? 뒤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he has wasted라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주어가 될 수 없죠. 목적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요? 반을, 2분의 1을, 뭐에? 그 돈의 2분의 1을 그가 다 낭비해버렸어.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직독직해. 다시 한번. 잭은 돈을 받았는데 무슨 돈? 그 반을, 뭐의 반을? 그 돈의 반을 그가 낭비해버렸어.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된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요. She bought a car. 그녀는 샀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어떤 자동차야? 이번엔 of which로 썼네요. 그죠? 이건 제일 드물게 쓰이는 케이스라고 그랬어.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의 뭐가? 브랜드가 또는 브랜드를 뭐가 되겠죠? 그죠? 뒤에 보니까 I'm not familiar with 그래갖고 나는 어디에 익숙하다 그러면 be familiar with라는 거 많이 쓰죠. 나는 익숙하지 않아 그 브랜드에. 그 브랜드에죠. 애가 이 with의 뜻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샀습니다. 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어떤 차야? 그거의 브랜드가 나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차를 산 거예요. 자, 이때는 of which brand는 합쳐서 무슨 역할을 한다? 그 자동차의 브랜드. 명사야. 그냥 브랜드니까. 그 차의 브랜드가 여기 명사인데 여기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에 원래 뭐가 붙어 있어야 돼? with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여기 와야지. 그지? 어디에 익숙하다 그랬으니까 어디에 익숙한 거야? 브랜드에 익숙한 거잖아. 그죠? 여기 왔어야 돼. 그래서 이때는 전치사 다음에 왔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게 조금 어렵죠. 이런 문장들이. 끝에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는 것들이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문장들이야.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he bought a car. 그녀는 샀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어떤 차야? 그 차의 브랜드가 어때요? I'm not familiar with. 나는 거기에 친하지 않아. 그죠? 자, 이렇게 가서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오는 이 덩어리가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6번까지 우리 예문들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 파일에서요. 우리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양이 바닥이를 처리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Okay? Don't go away. I'll be back.
네, 자 이제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1번 나는 이름이 메리라는 한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나는 어떻다는 얘기야? 난 알고 있습니다. 이거겠죠, 그죠? 어렵진 않은 것 같아. I know, 그죠? I know, 그죠? 누구를 알아요? 이름이 메리라는 한 여자를 아는 거지. 여기는 그 여자 알아요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여자가 하나 있는데 나는 여자 하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a woman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a lady 해도 되죠. I know a woman. 시작. I know a woman. 또는 I know a lady. 됐죠?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여자 하나 안다고? 어떤 여잔데? 이게 궁금하죠. 그죠? 어떤 여잔데? 그랬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예요? 이름이 메리예요. 이름이 메리래. 그럼 뭐가 어쨌다고? 여기다가요, 뭐가 어쨌다고 그대로 쓰면 돼요. 그 여자의 이름이 메리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 여자의 이름이라는 말은 이거를 the woman's name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the woman's name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앞에는 뭐가 와야 돼?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은 이게 이제 완전히 풀어놓은 거예요. 그죠? I know a woman and the woman's name is Mary. 그죠? is Mary. 이거 이제 완벽하게 풀어 쓴 거고 and the woman's name이라는 긴 말을 딱 줄여가지고 그죠? 그 여자의 이름이 그 여자의 사람이니까 뭘 쓰면 돼요? whose nam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여자의 이름이 난 여자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이 whose name 그죠? 그 다음에 메리다 그랬으니까 뭐야? is Mar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마디로 뭐가 어쨌다고? I know. 누구를 알아요? 시작. I know a woman. 어떤 여자지? 그 여자 이름이. 시작. I know a woman whose name. 어쨌다고? is Mary. 그죠? 쭉 연결해서 시작. I know a woman whose name is Mary. 요거에서 조금 응용해서 하나 좀 해볼까요? 나는 여자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 여자의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인 한 여자를 알아요. 이런 말로 우리 바꿀 수 있겠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나 여자 하나 알아요. 그래서 I know woman. 근데 그 여자의 취미가 뭐가? 그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 여자의 취미가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whose 취미가 영어로 뭐예요? hobby 그죠? whose hobby가 뭐예요? is 그리는 거다 그랬으니까 is drawing 그죠? draw 여기 이제 그리다죠. 그래서 drawing 그래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I know a woman 근데 whose hobby가 is drawing 그리는 거예요. whose hobby is drawing. whose hobby 이거는요 the woman's hobby is drawing 이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I know a woman whose name is Mary. 그죠? 그렇게 1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왔는데요. 2번. 나는 그 아들이 한국전쟁에서 죽은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나 만났어. 언제 만나는지는 안 나왔네요. 그죠? 뭐 어저께 만났어요. 그럼 yesterday I met 가겠죠. 그죠? 그래서 나 만났어요. I met. 누굴 만난 거예요? 그 노인 만났다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한 분 그러면 an old man 그죠? 고급스러운 말로는요, 이 뭐 senior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뭐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보다는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갔을 때 여러분들 뭐 어른, 노인분 뭐 이런 거 있죠. adult 그러면 성인 그죠? 아이 그럼 뭐 children 그죠? 노인 이거는 이제 senior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old man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노인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어떤 노인이죠? 이걸 꾸며주는 내용을 잘 보세요. 그 아들이 한국전쟁에서 죽었단 말이야. 뭐가 어쩐 노인이야? 그 아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여기 필요한 건 뭐예요? 노인이 죽었다 하면 안 돼. 여기다가 who died 이렇게 가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노인이 who니까. 그죠? 그 노인이 죽었다로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이건 아니야. 노인은 살아남았어요. 아들이 죽은 거지.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된다? 노인이 오면 안 되고 그 노인의 아들이라는 주어가 필요하죠. 그 노인의 아들. 그러면은 노인은 나와 있으니까 그 노인의 라는 말을 어떻게 가요? whose son 이렇게 가는 거지. 사람이니까 whose son. 노인의 아들. 됐나요? The old man's son. 이해됐죠? 그래서 whose son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 had died. 그죠?
만난 게 과거잖아요. 그 노인을 만난 거는 뭐 어제 만나서 과거인데 한국전쟁은 그거보다 더 과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전의 과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had pp를 쓴 거예요. 사실은요, 뭐 그냥 died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전쟁이 당연히 내가 그 노인을 만난 것보다는 더 전일 테니까 그냥 과거로 해도 큰 그 혼란은 없기 때문에 whose son died라고 하셔도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 노인분을 만난 것보다는 한국전쟁이 더 이전이다. 한참 오래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찬지만 두 단어로 또 늘려 쓰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쓰는 거지. 됐죠? 그래서 whose son had died. 그죠?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die는 죽는 거고, 사실은 전쟁은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had been killed. 이렇게 수동태로요. be killed가 뭐야? 살해당하다니까, whose son had been killed. 이렇게 가시는 건 또 더 좋죠. 더 정확한 거지. 단어가 아무튼 늘었으니까 좀 더 정확하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됐죠? 그래서 whose son had died. 그죠? 어디에서 죽었죠? 한국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in the Korean War. 그죠? 여기 in 대신에요. in은 뭐 어디 가운데. 그죠? 한국 전쟁 중에 전쟁 가운데 이런 말이니까 in 쓰셔도 좋고 동안이란 말도 좋죠. 한국 전쟁 동안. 그래서 during the Korean War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봅시다. 한마디로 뭐가 졌어요? I met. 누굴 만났지? I met an old man. 됐죠? 어떤 old man이에요? 시작. I met an old man. 누가? Whose son이 뭐였어요? Had died. 죽었죠. 어디에서? In the Korean War.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시작. I met an old man. 누가? Whose son had died. 어디에서? In the Korean War. 연결해서 시작. I met an old man whose son had died in the Korean War. 이제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I met an old man whose son had died in the Korean War.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문제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은 스킵하고요.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 나는 그 근원이 알려지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나 먹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I don't eat. 나 먹어요. 그러면 I eat이고. 그죠? 나 먹지 않아요. I don't eat. 뭘 먹지 않죠? 그 근원이 알려지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한마디로 뭘 먹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 음식 안 먹어요. 이런 것이. 여기 그런이란 말은 없지만 그런 음식 안 먹어요. 나는 그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I don't eat the food. 그죠? 더가 없어도 여기는 상관은 없어요. 나는 음식 먹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음식 그래가지고 사실은 I don't eat such food 하면 더 좋죠. such food. 그죠? 뭐 이런 것도 뭐 틀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I don't eat the food 이렇게 합시다. 시작. I don't eat the food. 그죠? 자, 나 그 음식 먹지 않아요. 이런 얘기인데 무슨 음식이에요? 봤더니 근원이 알려지지 않은 음식이지. 뭐가 어쨌다고? 그 근원이 알려지지 않았다. 또 여기 항상 영어는 주어 동사식이야. 뭐가 어쨌다고 쓸 거예요. 그죠? 뭐가 어쨌다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푸드가 안 알려진 게 아니, 유명하지 않은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의 근원이 안 알려져 있는 거야. 그 음식의 근원이 안 알려져 있다고.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뭐가 그 음식의 근원이라는 내용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 음식의 근원. 그러면 그것의 근원이란 말은요. 그것을요. 뭐 음식은 사물이지만 우리가 의인화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도 있다? whose 근원. 근원이라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재에는 뭐 origin으로 되어 있는데 origin도 좋고 뭐 source도 좋고 그죠? 네, 그래서 whose origin 이렇게 합시다. 그죠? 원래 어디 있었던 거냐 뭐 이런 건데 whose origin 이렇게 쓰셔도 그것의 근원이 이런 말이 되겠죠. 그것의 근원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is not known. 그렇죠? 그래서 is not known 이런 식으로 whose origin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이 첫 단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사물일 때는 whose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렇죠. of which라 그랬으니까 of which. 그 다음에 origin은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origin에서 이렇게 쓰셔도 답이 되는 거예요.
whose origin is not known. 그죠? 또는 of which origin is not known. 그죠? whose나 of which나 사람 사물로 의미는 결국은 뭐 똑같다. 그죠? 근데 이거보다는 사실 원래는 어떻게 가야 되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음식이 안 알려진 거예요? 그 근원이 안 알려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근원이 안 알려졌으니까요. the origin, 그 근원. 그래갖고 the origin을 먼저 딱 쓰는 것이. 없던 D가 살아나요. 이건 한마디로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그것에라는 말이 앞에 있죠. 그것의 근원. 여기는 더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것의 더 근원, 그것의 그 근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여기는 한마디로 하면 그 근원이 안 알려진 거죠. 그래서 the origin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뭐의 근원이에요? of which 이렇게 해서 of which가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The origin of the food 이런 느낌이죠. The origin of the food 그죠? 어쨌다고 is not known 그렇죠?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토익 같은 데서 이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쓸 수 있으면요. 쓸 수 있으면 완벽하게 쓰시면 토익은 너무 쉽죠.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I don't eat the food. 어떤 거예요? Whose origin is not known. 그죠? 또 하나, 시작. I don't eat the food of which origin is not known.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작. I don't eat the food the origin of which is not known.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다 알아두시고요. 컴마는 여기만 들어가죠. 그죠? 요거 두 가지는 사실 컴마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여기는 컴마가 있는 거 보니까 정답은 뭘로 되겠어요? 맨 마지막 거가 되겠지, 그지? I don't eat the food. 어떤 음식일까요? 봤더니 the origin of which가, 그죠? 그것의 which의 origin이, 그죠? 요거를 whose origin of which origin 쓰셔도 된다. 됐죠? 4번은 좀 별표 쳐 놓으시라고, 이런 거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다?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Korea's river. Korea's river. 이거보다는 The River of Korea 이게 더 좋은 거죠. The River of Korea 형식이 제일 일반적인 거라고 그죠? 제일 좋은 거고 요거는 좀 어색한 거고 그죠? 그러나 쓰이긴 쓰여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s not known 해서 완성이 되겠네요. 자,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I don't eat the food. 어떤 음식이죠? The origin of which가 어때요? is not known. is not known. 그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요 부분을요, 사실은, 이건 조금 이제, 좀 심한 내용인데, 요 부분이요, 그 음식의 근원이라는 주어로 사용이 됐죠, 여기는, 그지? 여기 왜냐면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죠? 이게 오리진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요, the origin of which를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어차피 명사니까.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5번인가? 이론 5번에 설명했잖아. 이 소유격, 그죠? 요게 명사랑 합쳐졌을 경우에는 요것이 목적어도 되거든. 그래서 the origin of which를 I don't know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몰라. 그죠? 이럴 경우에는 나는 몰라. 뭘 몰라? 그 음식의 근원을 몰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사실 답이 돼요. I don't eat the food. 뭐를? The origin of which를 I don't know. 모르는 그런 음식. 이렇게 해서 가셔도 되기 때문에 is not known이나 뭐 I don't know나 뭐 거의 같은 말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거죠. 뭐 참고적으로 it is not known. 요 말은요, 사실은 무슨 말이랑 같은 말이야? 나는 그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I don't know it. 이거랑 뭐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the origin of which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the origin of which를 나는 모른다 해도 괜찮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요,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사실 한국 사람이 완벽하게 구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사하실 수 있을 때 완벽한 영어가 완성이 된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4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다음 파일에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네, 자 이제 우리 그 문제 푸는 거에서 5번째 문제 5번 문제부터 또 풀어볼게요. 앞에서 4번까지 했죠. 자 5번 문제. 나는 그 아버지가 우리 대학의 교수님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걔네 아버지가 우리 대학의 교수님이야.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거 풀었으면. 자, 가봅시다. 한마디로 뭐가 어떻단 얘기야? 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나는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have 뭐라 그랬어? have는 옆에 같이 있는 거야. 그죠? 친구 옆에 있는 거야. 그죠? 걔가 내가 소유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있다. 그죠? I have a friend. 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랬더니 뭐가 어떤 친구예요? 뭐가 어떤 친구야? 그 아버지가 교수인 친구지. 그 아버지가 교수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그 친구애라는 느낌으로 뭘 쓴다? Whose fath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야? 한마디로 뭐야? 교수죠. 그래서 is a professor. 그죠? 교수, 이 경우에는 분명히 걸어 다니시는 교수님이니까 직함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is a professor. 그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주어로 사용이 됐어요. 교수입니다. 어떤 교수야? 우리 대학교의 교수. 그래서 의 그리고 또 of 이렇게 쓰시면 좀 그래요. of 써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t our university 가시는 거고요. at은 추상적 장소라고 그랬죠. 그죠? 대학이 그 교수님을 소유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of보다는 at이 좀 낫다 그랬죠.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I have a friend. 어떤 친구야? Whose father가 뭐예요? is a professor. 교수죠. 어디에? at our university.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 I have a friend whose father is a professor at our university. 다시 한번 시작. I have a friend whose father is a professor at our university. 가끔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whose father 이거를요. 선생님 his father로 쓰면 안 되나요? 어차피 의미는 똑같은데. 그러나 who가 빠졌잖아. 관계대명사가 빠지면은 얘를 연결해주는 기능이 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a friend 다음에 바로 그냥 his father 하면은 둘 다 명사죠. 나는 친구가 있어. 그의 아버지 이렇게 간다. 이런 마침표 찍어줘야지. 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교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든지. 그래서 이 컴마도 없이 바로 쓰는 거는 이렇게 그냥 쓰는 거는 옳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비록 의미는 그 녀석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필요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his father로 쓰시면 안 된다. 왜? 본드 기능을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굳이 쓰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는 있죠. 컴마 찍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해서 and his father is a professor 이렇게 가시는 건 괜찮다. and his father 줄여서 whose father and his father whose father.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봅시다. 이번엔 자 그녀는 지붕이 빨간색인 언덕 위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릿다운 그녀가 사는 곳은 어디야? 저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집이 하나 있네. 근데 그 집의 지붕이 빨간 거지, 그죠? 자, 이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요,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로 다시 정리해보면, 뭐가 어쨌다는 얘기야?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됐죠?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 집에 살고 있지. 그 집은 어디 있는 집이지? 어떤 집이지? 지붕이 빨간 집이기도 하지만, 먼저 언덕 위의 집이기도 하죠. 언덕 위의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언덕 위의 집은 지붕이 빨갛네. 그게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됐죠? 시작. She lives. 그죠? 원래 거기 사는 애야. She's living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거기 살고 있어.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중이에요. 뭐 큰 의미 차이는 없죠. 뭐 이 경우에는 뭐 두 가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She lives. 어디 살아요? 언덕 위에 그 집에 살지만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 집에 살아요. 그죠? 그 집 안에 사니까요. In the house. 이 집이 어디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으니까 언덕 위에 on the hill.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집 살아. 됐나요? 여기까지 시작. She lives in the house on the hill. 그래서 요거를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죠. 언덕 위에 있는 그 집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그냥 언덕집. 자 여기 삽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컴마가 보인 걸 보니까 여기서 더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한 거야? 지붕이 빨갛다. 그죠? 지붕이 빨갛다. Roof is red.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연결을 해줘야 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 집의 지붕. 이 말이 필요해야 되겠죠. 또 그 집을 여기 더 하우스가 있는데 그 집을 또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그 집의 뭐뭐에 라는 느낌으로 whose 지붕 roof.
의인화하는 거야. 이때 who가 가리키는 말은 뭐예요? he를 아니에요. 왜냐면 언덕에 지붕이 없잖아. 지붕은 집에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hill이라든지 house 두 가지가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hill이 선행사가 아니라 house가 선행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추론으로 아는 거죠. 대신에 이 전체를 한마디로 잡아서 언덕집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who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 땐 사실은 the house on the hill 이걸 다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것의 지붕이 그죠? 빨갛습니다. 그럼 뭐예요? equal red, is red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의인화 해가지고 whose roof is red 이렇게 가는 게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죠? 네, 여기서 의인화해서 쓰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whose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of which 그죠? of which 그 다음에 지붕 roof is red 이렇게 가도 괜찮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컴마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마지막 거로 썼겠죠. 뭐가 빨간 거야 결국은 whose나 of which가 빨간 건 아니죠. 지붕이 빨간 거지. 그냥 지붕이에요 아니면 그 지붕이야. 그 지붕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the roof 그 지붕이에요. 뭐의 지붕이야? of which 똑같은 거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the roof of the house the roof of which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 red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또 한번 풀어봤다. 사물이니까 세 가지로도 나올 수 있다. 사람이면은 whose밖에 없어요. 사물일 때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온다. 그래서 the roof of which 이게 제일 좋기 때문에 아마 답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자,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답에 She lives in the house on the hill. 어떤 집이죠? 그 집의 지붕이, 그것의 지붕이 the roof of which가 그죠? the roof of which 그래서 컴마가 있는 거예요. the roof of which 뭐가? 지붕이. 뭐의 지붕이? 그것의 지붕이. 어쨌다고? is red. 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whose roof나 of which roof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시작. She lives in the house. 어디 있는 집이지? On the hill. 근데 그 집이 뭐? The roof of which가 is red. 빨갛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She lives in the house on the hill. The roof of which is red. 됐죠? 또 사물에 대해서 하면 좀 복잡해져요. 그죠? 자, 6번까지 해봤고요. 자, 6번 다음에는 몇 번으로 가느냐? 8번으로 갑시다. 8번. 7번은 스킵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자, 8번. 우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직접적인 매출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어려워졌죠? 나는 어려운 문제가 좋아.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쉬운 거부터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뭐 쉬운 것만 계속 하다가 대부분 다 포기해요. 그리고 저는 등산을 가도 있잖아요. 뒷동산 이런 데는 안 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만 찾아다녀요. 설악산 천왕봉. 거기는 28시간 동안 밥 한 끼도 안 먹고 올라갔다가 빙 돌아왔고 내려온 적에 28시간 걸렸어요. 지리산은 천왕봉, 설악산은 대청봉이죠. 그죠? 그런 데 간다고. 왜냐면 시시껄렁한 산은 내가 정복하고 와도 그 내 한계를 극복했다란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갈 거면 이왕이면 좀 되게 높은 산을 가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장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도전해보는 마음 따라오시라고. 그죠? 우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직접적인 매출의 증가로 이어졌대. 이거 무슨 상황이겠어요? 뭔가 상품을 내놓은 거야. 그죠? 상품이란 말은 여기 없지만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매출. 여기서 할 수 있지. 그죠? 뭔가 갖다 팔아야지. 뭔가 상품을 딱 내놨더니 야 되게 좋다 하고 찬사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된 거지. 됐죠? 그럼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도 있어요. 누구로부터 찬사를 받았을까? 당연히 언론이겠지. 언론 또는 인터넷 뭐 이런 데서 그지?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찬사를 받은 거야. 언론에서 야, 이 상품 진짜 좋다 하고 기사를 딱 써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폭발적으로 팔리게 된 거지. 언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추론해 본 거예요. 자, 한마디로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받았다는 얘기지. 뭘 받았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이어진 거지. 어디로 이어졌어요? 직접적인 매출의 증가로 이어진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순서 이렇게 흘러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시작. We received. 뭐를요?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 이거는 뭐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 이거 한마디 잘못되겠지. 그죠? 그래서 very satisfactory compliment. 그죠? 이 단어들 외워두세요. 만족스러운 satisfactory. 그죠? 강세 여기 있어요. satisfactory. 그 다음에
요거는 complement, 그죠? complement. 여기에 이걸 E로 바꿔놓으면요. I 대신에 E로 바꾸면 요거는 보죠, 보. 근데 여기 I일 경우에는 칭찬, 찬사가 된다고. 그대로 쓴 거예요. 시작. We received a very satisfactory compliment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 결과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찬사의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 찬사의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냥 그라고 해놨지만 이거 우리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찬사의 결과 그건 어떻게 들어갈까요? 또 똑같이 제일 쉽게는 어떻게 쓸 수 있어? 그 찬사의 결과는 뭐예요? result, 그죠? 그래서 whose result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찬사를 받았는데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이어졌어요. 그죠? 이어지다는 뭐야? 연결되다. 그죠? 연결이 되는 lead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인 led로 갑시다. 과거니까 lead가 이어지다 또 그죠? 이끌다 이런 말이 있죠. 쭉 이어지다 이런 거 lead인데 과거형은 led고요. PP형도 led예요. 그래서 불규칙이니까 좀 외워두시고요. 그것의 결과가 이어졌어요.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직접적인 매출의 증가로 이어졌겠지. 뭐 그건 뒤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whose result를 만드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잖아. whose result 해도 되고 또 뭐도 된다? 당연히 of which result 해도 되겠죠? 됐죠? 또 마지막으로 그것의 결과가 한마디로 뭐가? 그 결과가 그래서 그 결과 the result 여기는 없었던 더가 살아난다. 그 결과 뭐의 결과예요? of which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또 연습해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 우리 또 문제의 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we received a very satisfactory compliment. 그죠? 여기는 컴마 딱 찍힌 거 보니까 세 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거겠지. 그죠? 자, 확인해 볼까요? The consequence of which, the result라 그랬는데요. result 대신에 consequence란 말을 썼네요. 뭐 같은 말이니까 일단 알아두시고요. The consequence of which가, 그죠? 한마디로 뭐가? 그 결과가 이어졌다니까. 그 결과, the consequence. 뭐의 결과예요? 그것의 결과죠. 그죠? of which가 이어졌어요. 여기 지금 써놨죠? whose consequence 해도 되고, of which consequence 해도 되고요. 이어졌습니다. led. 어디로? to the direct increase. 그죠? 직접적인 매출의 증가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직접적인이란 말이요. 꾸며주는 말이 뭐죠? 직접적인 매출이야? 아니면 직접적인 증가야? 이런 건 우리 홈페이지에 그 질문도 많이 남기시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거 할 때 기억나시나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게 존재예요? 가벼움이에요? 존재가 참을 수 없으면 죽어버려야지. 참을 수 없는 건 뭐예요? 가벼운 거죠. 왜 이렇게 나는 생각이 아주 천박할까? 가벼운 게 참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죠? 이 존재가 너무 가벼워. 그걸 참을 수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결국은 존재를 못 참는 게 아니라 가벼운 걸 못 참는 거죠. 여기도 직접적인 매출의 증가 그러면요. 그대로 직접적인 매출, 그래갖고 direct 매출, sales.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고. 그게 아니라 직접적인 증가로 이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찬사를 받는 거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때도 많거든. 영화 평론가들이 되게 좋은 영화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안 찾잖아. 그럴 수 있는 거거든.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문장을 제대로 쓰는 거라고. 그래서 어디로 이어졌느냐 그랬을 때 to the direct increase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다 sales라고 안 쓰고. 여러분 답에다가 여기다 sales라고 쓰신 분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내가 부족한 거는 뭐다? 영어가 아니라 사고력이다. to the direct increase. 뭐의 증가예요? 매출의 증가지, 그죠? To the direct increase in sales. 여기도 of 쓰시는 분들도 또 더 생각해 봐야 돼. sales가 자체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판매에 있어서 증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in sales라고 하시는 게 낫겠다 하는 거.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는 그 결과가 직접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이런 해석이었고 요거는요 직접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directly led 이렇게 가면 또 다른 말이죠, 그죠? 직접적으로 이어졌다 어디로? 매출 증가로, 그죠? sales increase 하셔도 되고 increase in sales 하셔도 되고, 그죠? 두 마디로 나눈 거지, 그지? 판매에 있어서의 증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두 가지가 다 답이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시나 또 소유격을 이용했던 the consequence of which가 되겠지,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상당히 어려웠죠? 시작. We received 뭘 받았죠? A very satisfactory compliment를 받은 거야. 그죠? 근데 그거의 결과가 그래서 whose consequence 해도 되고 of which consequence 해도 되고요. 그 결과가 the consequence of which 해도 되고 그래요. 그게 어쨌다고 led 이어졌죠. 어디로 이어졌어요? To the direct increase 직접적인 증가로 이루어졌죠. 어디에 있어서? in sales 그래서 in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 이거 100만 번 연습하셔야 돼요. 시작. We received a very satisfactory compliment, the consequence of which led to direct increase in sale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랑 아주 유사한 거는요, 맨 뒤에 가서 보너스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파일로 넘어오세요. 네, 자, 이제 그 9번이에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좀 어렵죠, 이것도. 자, 한번 볼게요. 그 친구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의 논문은 지난번 학회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보면은요, 사실은 그 친구는 유명한 과학자이다. 이런 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논문은 지난번 학회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또 다른 절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을요, 사실은 and로, 여기다가 and로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유명한 과학자이다. 그리고 그의 논문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 and라는 대등 접속사 또는 등위 접속사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좀 심층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그 친구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이다.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 친구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이다. 그래서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그죠? 친구라 그래서 friend 쓸 필요 없어요. 그놈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해놓고요. 이렇게 컴마 찍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과학자지? 라고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의 논문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의 논문은 근데 그는 사실은 이 guy이기도 하고 뭐 scientist이기도 하죠. 근데 scientist라고 받읍시다. 그죠?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의 논문이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자의 논문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과학자의 논문을 어떻게 갈까요? 사람이니까 whose research article, 그죠? research paper 하셔도 되고요. article 또는 paper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사람이니까 whose라고 썼을 때는 과학자인데 과학자의 논문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끌었다죠. 그죠? 끌었다. 그래서 attracted. 그죠? attract란 말이 잡아 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ttractive란 말 있죠? attractive. 이게 이제 형용사인데 이게 잡아 끄는 이란 뜻이야. 근데 잡아 끄는 이란 말이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뜻까지 가는 거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자꾸 쟤만 보면 자꾸 끌리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attractive란 말이 매력적인이란 뜻까지 간다는 거. 그래서 attracted. 잡아 끌었습니다. 뭘 끌었어요? 많은 관심을 끌었죠. 많은 관심. 어떻게 할까요? much attention. 그죠? attention이라는 게 시선, 관심 이런 거죠. 그죠? 뭔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 atten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attracted much attention 어디에서? 지난번 학회에서, 그죠? 어떻게 들어갈까요? In last conference, 그죠? 뭐 during last conference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지난 학회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모임, 회의 이런 거를요 우리 conference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뭐 academic conference 그러면은 이제 학회라고 그러고요. 근데 business conference 그러면 요거는 뭐 사업 모임 이렇게 되죠, 그죠? 사업자, 비즈니스맨들 모여가지고 뭔가 회의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conference라는 단어도 알아두시고요. In last conference 그러면요 지난번이 last죠, 그죠?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많은 attention을 끌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whose research article 이 부분이 이제 관계되면서 소유격을 이용해서 들어간 형태였어요. 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단어는 좀 복잡해요. 내용도 좀 어렵고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 놈은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다 그래놓고
그 과학자의 논문이란 말로 whose research article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9번 해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뭐가? The guy. 뭐예요? is a very famous scientist.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근데 그 과학자 논문이 시작. whose research article 어떻게 했어요? attracted. 뭘 끌어당겼어? much attention. 어디에서? In the last conferenc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쭉 시작.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whose research paper, article attracted much attention in last conferenc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요, 그냥 his research article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근데 이거는 이 절하고요.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라는 절하고 his research paper attracted much attention 이란 두 개의 절 있죠? 절이 두 개라는 건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두 개라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가요. 그냥 컴마로 연결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말이랑 똑같아. 뭐냐면 나 여기 있어 컴마 찍고 너 어딨니? 이건 우리말 국어에서도 틀리지. 왜냐면 나 여기 있다, 너 어딨냐 이런 두 개의 절이요 이렇게 컴마로 연결 안 돼요. 우리말에서도.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맞게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컴마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마침표 와야지.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새로운 문장으로 너 어딨니? 이렇게 가든지 굳이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컴마를 찍고 접속사. 그런데 이게 들어오든지 그렇죠? 나 여기 있어. 컴마 찍고. 그런데 너 어딨니? 이래야 하나의 문제가 연결이 돼요. 국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컴마 찍고 바로 그냥 his research 이렇게 가면은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만일에 쓸 거면 and 그리고 그의 research paper는 이렇게 넘어가야죠. 그래야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d his research paper article 이라고 쓸 거를 어떻게 줄여요? 이거를 줄여서 whose라고 바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whose research article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and his를 whose로 바꾼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셔도 되고 얘는 안에 who라는 관계대명사 접속사를 갖고 있어. 이거 접속사, 이거 접속사예요. 그래서 and 역할을 얘가 하면서도 his 역할도 같이 한다. 그죠? 그렇게 하면 두 단어로 할 걸 한 단어로 줄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언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and his research paper attracted much attention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라 해요. 그죠? 소유격 관계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말로 할 때는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스피킹 할 때 누가 뭐 whose research article 이런 거 해요. 잘 안 해요. 그냥 he was very famous scientist and many people paid attention to his work 뭐 이런 식으로 뭐 갈 수 있다고. 그 스피킹에서는 그게 더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글에 미국 사람이 써놓은 글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9번까지 해봤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 했어요. 다 했고 요거는 교재에 없는 건데요. 제가 보너스로 몇 문제 더 연습을 좀 시켜 드리려고 넣어놨어요. 자, 비슷한 걸로 한번 가봅시다. 그 친구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 나는 그의 논문을 아직 읽어본 적이 없어요. 가봅시다.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그죠? But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그런데 이 과학자의 논문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읽어본 적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I have로 바로 가면 안 되나요? 그럼 또 안 되지. 절하고 절이 바로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본드가 먼저 와야죠. 그래서 뭐가 있어? 본드는 과학자인데 과학적인 과학자인데 과학자의 논문이라는 내용이 뒤에 있잖아요. 과학자의 논문을 그래서요. Whose research article를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아직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I have not read. 그죠? 아직 yet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는요, 아까 whose research article 이 문제에서 우리 앞에 9번에서 풀었던 whose research article은 무슨 역할을 했었죠? 그의 과학 논문이, 그의 논문이 attention을 끌어당겼다. 그래서 논문이라는 주어로 해석이 됐던 거예요, 이건.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whose research article이지만
그의 research article을 이라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어. 을이죠, 을. 아까는 이였는데 여기는 주어였죠. 여기는 목적어예요. 똑같이 whose research article라고 써놓고 아까 걔는 주어였고 여기는 목적어였다. 그죠? 같이 9번이랑 같이 비교해 보시라고. 여기는 그의 research article를 해놓고 나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그냥 명사라 했죠. 그래서 걔가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뭐 전치사 목적어도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경우에는요, 이게 목적어로 사용이 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whose research article의 뜻이 주어냐 아니면 이것처럼 목적어냐 이걸 결정하는 건 그 다음을 또 보셔야 돼. 여기는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아니지. I have not read가 주어 동사지. 얘는 주어 아니에요. 여기에 동사만 있잖아. 그럼 동사 앞에 있는 애는 얘는 뭐야?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석이 달라져요. 이거는 그 사람의 article을이 돼버리고 요거는 article이 이렇게 되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보너스 1번에서 한번 드려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guy is a very famous scientist whose research article을 I have never read, I have not read yet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보너스 2번도 하나 더 볼게요. 우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를 받았는데 요건 아까 8번이었죠? 8번. 8번이랑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6번이었나? 네. 아무튼 이 내용 나온 거 기억나시죠? 여기도요, 약간 바꿔봤어요. 우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아까는 뭐였어요? 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어디로? 직접적인 증가로. 뭐에? 판매에. 이렇게 올라갔었죠. 아까는 뭐였어? 그 결과가 이게 주어로 사용이 됐던 경우인데요. 여기서는요, 그 이유를 난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요, 우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를 받았다까지는 똑같죠. 시작. We received a very satisfactory compliment를 받은 거야. 그런데 이 compliment의 이유를 나는 절대 이해 못해요.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죠? 그래서 찬사를 받았는데 어떤 찬사예요? 그랬을 때 그 찬사의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찬사의 이유 이렇게 들어가지. 그 찬사의 이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The reason 그죠? 뭐에? Of which 이렇게 들어가 있죠. 물론 whose reason 또는 of which reason 해도 되는 건 앞에서 많이 했어요. 뭐를? 그 찬사의 그 이유를 한마디로 뭐야? 그 이유를. 이때는요, the reason of which가 요거만 봐서는 찬사의 이유를이 될지 이유가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뒤에를 봤더니 난 이해할 수 없어요. I can never understand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뭐로 해석이 돼야 돼? 그 찬사의 이유를 이렇게 들어가죠. 왜? understand로 끝나잖아. 난 이해 못해. 뭐를? 그 찬사의 이유를. 근데 그 원래 이게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I can never understand the reason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나 본드가 있잖아. 본드. 그래서 얘가 여기 있지 않고 일로 앞으로 온 거예요. 주어 동사부터 쓰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우리 목적격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니까 이걸 앞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우리는 찬사를 받았어. 근데 그 찬사의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아까 것도 한번 적어 드릴까요? 아까는 뭐였냐면 아까 result가 아니라 consequence였죠. consequence 뭐에? of which가 그죠? 이어졌습니다. let 어디로 이어졌어요? to blah blah 증가로 이어졌다. 아까 했던 건 이거예요. 그래서 the reason of which하고 the consequence of which하고는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지. 그죠? 그 이유, 이거는 그 결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I can never understand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주어가 아니라 뭐가 돼? 목적어가 돼.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뭐로 해요? 그것의 이유를 나는 이해 못한다. 이렇게 목적어로 해석이 되는 반면에 여기는요. The consequence of which 그 다음에 led라는 동사로 가 있어요. 그 얘는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의 결과가 이게 중요하죠. 주어, 결과가 이어졌다. 주어,
동사. 여기는 목적어 먼저 때려넣고 주어, 동사. 되셨나요? 네. 요 부분이 바로 이론 부분에서 아마 4번인가 5번인가에서 했던 거 있죠? whose 플러스 명사 또는 뭐 of which 플러스 명사 또는 뭐 the 명사 of which 세 가지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다 명사 붙었죠? 이 덩어리가 뭐가 된다?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되고 그죠? 어차피 명사니까 바뀐다 하는 그 이론이 있었죠?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예문을 들어봤어요. 조금 어려워졌죠, 여러분?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또 얘기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어려워요. 네, 웬만한 영어 잘하는 사람도 뭐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실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어렵지만 도전해봤다 이 정도 보셔도 되고 아마 리딩에서 조금 더 중요성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글로 쓰는 거를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좌절할 이유로 삼지 마시라. 에베레스트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래고 그거 못 올라갔다가 좌절할 건 아니지, 그죠? 중간에 좀 포기하더라도 사실 뭐 창피한 건 아니야, 그죠? 그런데 뒷동산 올라가는데 그거 올라가다가 돌아오면 그건 창피하죠, 그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또 유닛 3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이제 끝이 났거든요. 관계대명사는 상당 부분 다 끝났어요. 물론 뒤에 이제 뭐 관계대명사 대시 있지만 별다른 건 없고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또 하나 유닛을 끝 마치셨으니까 이 강의 또 부족하신 분은 더 공부해 보시고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